그게 좀 시간이 좀 남고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럼 그때 이제 구독 정도 좀 잠깐 눌러도 괜찮지 않을까?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사회문화 8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회문화 8이 지금 선생님은 이게 다 찍지 않고 이제 그 질문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많이 찍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몇 개 뭐 어려운 제시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건 이제 2번 문제에 있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 기본적인 이걸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계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요. 자, 한계라고 하는 건 한 단위를 더 생산하거나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한계라고 하거든. 그래서 한계 비용 그리고 한계 수입 자 이런 말들을 이용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요 표를 보고 설명할게요. 자 총 비용이 자 여기 써 있습니다. 50, 59, 74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하나 첫 번째 걸 만들 때 가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었냐면 50에서 59니까 9가 차이 나죠? 그죠? 그래서 뒤에 거에서부터 앞에 걸 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지금 74에서 50을 빼면 1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빼는 게 우리가 한계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요긴 지금 총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지금 한계라고 써 있는 부분은 한계 비용이겠죠. 여기죠. 여기가 한계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단위를 더 팔았을 때 생기는 수입, 이걸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게 만약에 뭐 첫 번째 게 뭐 100, 이게 뭐 200, 300, 400 이렇게 써 있으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게 한계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한계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결정하기 위한 거냐면 이건 최적의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뭐 좀 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자, 최적의 생산량을 구할 때 사용하는 수치이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단위를 더 만들었을 때 드는 비용과 한 단위를 더 만들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손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무조건 최대치를 설정하거든요. 최대치를 설정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었을 때 드는 비용과 하나를 더 만들었을 때 예상되는 수입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까지를 생산하는 것이 최대치고 그것이 최대 생산량이다. 그러니까 최적의 생산량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해보고 자, 추가에서는 뭐가 있냐면 평균 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여기요. 자,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균 비용입니다. 평균 비용인데 평균 비용은 그냥 총 비용을 이 수치로 나누면 돼요. 74를 2로 나누면 37이죠? 93을 3으로 나누면 31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당 생산비가 얼마나 드냐? 실제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 수치를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지 한번 이 완전 경쟁 시장을 갖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 완벽하다는 게 자, 진입장벽도 없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수익 이외에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수익이 되게 높아. 그럼 다른 회사들이 막 들어오고 싶겠지. 그치?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30개의 회사가 어떤 이 모나미 볼펜 같이 생긴 그 볼펜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거 완전 경쟁 시장이야.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30번째 기업, 그러니까 30개 중에 기업 하나가 나 안 할래 하고서 때려쳐버려. 그러면 때려치는 순간에 채워. 그래서 30개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리고 얘들은 뭔가 광고를 한다거나 뭔가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을 늘릴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정상 수익, 만약에 200원짜리 볼펜을 팔았을 때 20원이 남잖아? 그러면 다 20원이 남는 거야. 그래서 새로 들어온 애건 뭐 다 20원만 나와. 정상 수익 외에는 얻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뭐 광고로 해가지고 약간 좀 사람들이 현혹해가지고 뭐 한 30원 정도 벌 수 있냐? 이게 불가능한 시장. 이걸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 그게 첫 번째 문단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진입장벽도 없고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볼펜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속을 일이 없겠지. 그치? 그래서 광고 같은 데 현혹되지 않고 막 이런 거야. 자, 이 시장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고정적이고 이 수요자는 이 가격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게 첫 번째 문단에 써 있는 거거든요. 이 첫 번째 문단은 다들 이해를 하실 거니까 조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이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은 생산량을 결정할 때만 딱 쓰고 그냥 그 이상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평균 비용은 자, 수익이 나느냐 혹은 손해가 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야 되겠죠? 그쵸? 수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를 따질 때 이 평균 비용 곡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경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요, 공급 이렇게 곡선 돼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계 수익 곡선은 이 D,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 2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한계 수익 곡선이에요.
한계 수익 곡선이고, 자, 이 공급 곡선은 한번 그냥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해봅시다.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하면, 자,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수입 곡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지점에서 뭐가 결정된다?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야.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야. 이 결정하고 나서 가격을 설정하든 손해가 나든 이렇게 따지는 게 일반적인 모양이거든요. 일반적인 모양인데, 자, 요 일반적인 모양은 좀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일반적인 모양이라면, 얘는 조금 독특하게 생겨요. 완전 경쟁 시장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이 고정적입니다. 가격이 고정적이에요. 가격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자, 얘가 수요 곡선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왜냐면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격 수용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가격을 뜻하고요. 가격이자 얘가 수요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한계 수입 곡선은 아까 내가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요? 이게 수요 곡선이 있으면 한계 수입 곡선은 이거의 기울기 2배로 이렇게 내리는 게 한계 수입 곡선이거든요. 한계 수입 곡선인데 자, 얘 지금 기울기가 몇이에요? 기울기가 0이잖아. 그치? 기울기가 0이니까 결국 얘가 이렇게 쭉 하게 되면 결국은 얘가 이게 수입 곡선이 된다면 한계 수입 곡선도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얘가 한 줄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격이 선이기도 하고 수요선이기도 하고 얘가 한계 수입선이기도 해요. 알겠어요? 한계 수입 곡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다시 한번 원래 들어가 볼게요. 높아심에 무조건 이 한계 비용, 한계 수입이라는 이 한계의 개념은 최적의 생산량만을 구하고 지가 할 일을 다 끝낸다고 했잖아요. 그치? 끝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그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계 비용 곡선을 그릴게요. 한계 비용 곡선은, 자,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모습으로 생깁니다.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수입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생산량을 결정하면 끝나요. 얘가 하는 일은 끝나는 거예요. 한계라고 하는 개념이 쓰이는 건 이거 생산량을 결정하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따져야 되냐? 수익이 나느냐, 손해가 나느냐를 따져봐야겠지. 그치? 수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뭐를 그리냐? 평균 비용 곡선을 그려야 되거든. 근데 약간 평균 비용 곡선이랑 이 한계 비용 곡선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한계 비용 곡선이 뚫고 가는 형태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최저점을 뚫고 지나가는 모습으로 생겼어요.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평균 비용 곡선입니다. 자, 평균 비용 곡선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생산량이 이렇게 결정이 됐죠. 가격이 요 가격이죠. 그쵸? 아까 얘기했던 이 수요 요 선이 가격선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평균 비용 곡선과 가격을 가지고 얘가 수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따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생산량 여기 한번 가봅시다. 자,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의 차이가 어떻게 됐어요? 요 지점이 가격이었고 이 점이 비용이잖아요. 그쵸? 가격에서 비용을 빼면 요 지점이 이 기업의 수익이 되겠죠. 그쵸? 이 수익이, 여기가 수익이 남는 겁니다. 자, 요게,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앞부분, 그러니까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요건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곡선은 단기 곡선입니다. 단기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변수가 고려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시장은 어떤 다른 변수가 왔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기.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익이 남는 모델로 그려집니다. 단기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변화가 고려되는 시장. 자, 이걸 우리가 단기 시장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단기랑 상반되는 개념이 뭐냐면 장기입니다. 장기는 모든 변수가 다 제외되고 완전한 형태의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적어도 지금 수익이 남고 있죠? 수익이 남고 있는데 장기 시장의 그래프에서는 이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시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시장. 자, 장기 시장도 똑같아요. 자, 이거는 이 한계 수입이랑 수요 곡선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아까 요 지점이 있었죠? 얘는 뭐였다? 얘가 수요이자 가격이자 한계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한계 비용 곡선 그려봐야 되겠죠? 자, 한계 비용 곡선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계 비용 곡선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계 비용 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지점이
똑같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난 지점이니까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 생산량 결정하는데 단기와 장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요 이 평균 비용 곡선인데 아까 평균 비용 곡선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평균 비용 곡선의 맨 밑에 정점을 한계 비용 곡선이 뚫고 가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요 밑에 지점을 얘가 뚫고 지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거 돈 하나도 안 남잖아요. 이 하나도 안 남는데 왜 그럼 이게 장기에는 그러면 수익이 하나도 안 남는 형태입니까?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랑 이 가격이랑 일치하는 지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거 한번 지워보고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결국엔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 걸 얘가 지금 이거 0이잖아요. 수익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 가격에서 비용을 빼면 여기에 이게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이게 단기에서는 단기에서는 자, 가격이 만약에 200이면 비용이 180이고 그래서 이 10의 수익이 남는다. 아까 수익 나왔던 거 알죠? 그쵸? 거기다가 이제 자, 생산량인 Q를 곱하면 전체 아까 이 면적 나왔던 거예요. 그게 되겠죠? 근데 장기에서는 어떤 모양이 나온 거냐면 가격이 200이면 비용도 200이다 해서 하나도 안 남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200이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요 200이라는 비용에 뭐가 상정이 되어 있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자, 요 100이라는 이 비용에 요 200이라는 비용에 자, 이거 고정비 있어요. 고정비. 자, 고정비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최초의 시설 투자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가변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당 생산할 때마다 드는 비용 가변비. 그래서 고정비 가변비에다가 여기다 이게 중요한데요. 자, 뭐가 더해지냐면 정상 이윤이 더해져 있는 거예요. 정상 이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요 20원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 20원이라고 하는 정상 이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광고나 뭐 다른 짓을 통해서 정상적인 이익 수익보다 더 많이 낼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수익을 정상 이윤을 여기에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요 비용에다가. 그쵸? 그러면 아까는 이 단기에서는 요 비용을 빼면 아 20의 수익이 남는구나 라고 보이지만 결국엔 장기에는 요 비용 안에 이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엔 수익이 하나도 안 남지만 여기에 이 기업들은 요 정상이윤을 다 먹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모습. 이게 완벽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모양으로 만든 것이. 왜냐면 어떤 변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장기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시면 아마도 이 제시문이 조금 쉽게 이해가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계라는 개념이잖아요. 한계 수입, 한계 비용. 걔는 뭐에만 쓰는 거다? 최적의 생산량만을 구하고 진행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뭘 이용하는 것이다? 수익을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에서는 수익이 이렇게 나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에서는 수익이 안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실제로는 같은 것이다. 왜? 여기 200이라는 비용 안에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아까 단기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선생님 이거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자, 무작위로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뚫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은 자, 이 평균 비용 곡선의 밑으로의 정점을 지나가는 얘만 공급 곡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왜? 요 밑으로는 생산하지 않을 테니까. 오케이? 사실은 경제 이론을 보면 이제 평균 가변 비용이 있고 그래서 생산 중단 지점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 AVC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이 정도만 아셔도 이 제시문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 표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요 표를 보시면요. 자, 총 비용이 나와 있고 한계 비용, 평균 비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그린다? 자, 맨 처음에 이 주어진 가격이 35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이 35 지점이라고 칩시다. 자, 이 35 지점인데 이 35의 의미는 뭐야? 가격이자 수요이자 그리고 한계 수입이죠. 그쵸? 자, 그리고 이 한계 비용 곡선이 요 표에는 안 나와요. 문제표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 다음 거에서 앞에 걸 빼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구하니까 어떻게 생각해?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나타나는데, 자, 그럼 요 지점 딱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 지점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딱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는 지점이 되잖아요? 자, 여기 몇 개겠어요, 여기가? 4개죠. 생산량. 그렇죠? 여기가 4개인 겁니다.
오케이? 자, 요 지점이 최적 생산량이에요. 그러면 수입은 얼마 남느냐 했더니만, 자, 이렇게 생긴 평균 비용 곡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이 매시계였어요. 자, 여기 평균 비용이 32였고, 가격이 35였죠. 그쵸? 여기 몇? 3. 여기가 32잖아요. 평균 비용 곡선이 만나는 지점. 요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 이게 32잖아요. 그쵸? 여기 3만큼 남는 거죠? 3만큼 남고, 여기 3이고, 지금 여기서 몇 개죠? 4였죠? 그래서 3만원 곱하기 4개. 그래서 12만원의 수익이 남겠죠. 이 면적이 그래서 12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거기 2번 문제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이윤을 해봤더니 다 12라고 써있죠. 그쵸? 12라고 써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